안녕하십니까. 네, 경복여고에 대해서 내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대영어의 김경아입니다. 자, 일단 경복여고 1학년의 내신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모의고사가 50%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이제 50점 정도를 차지했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 교과서에서 한 30%를 차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복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어휘인데요. 어휘 비교지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20%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쳐보면요. 모의고사와 어휘를 합치면 수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지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고난도 문법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분사구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들을 이제 물어보는 시험 문제였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예측하기를 독립분사구문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연습을 시켰는데 이게 적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제 교과서의 한 지문에서 A, B, C, D, E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A 전체를 여기 아래에서 1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올바로 바꿔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잘 바뀌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올바르게 바뀌지 않아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제 약간 이 아래에서 변조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건데 이제 모양은 좀 달라져 있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애들이 약간 혼동스러워서 많이 낚시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똑같이 외워도 시험지에는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낚시질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것도 교과서에서 나왔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하신 건데요. 이 또한 제가 적중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책에서는 뭐 만약에 어떠했으면 어떠했을 텐데라는 말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시험지에는 네가 이랬으니까 저랬지라고 이제 사실 그대로 써놓고 그걸 영작하는 문제예요. 근데 영작을 하긴 하는데 이 재료 자체가 원래 책에는 능동태를 활용한 것이었는데요. 시험지에는 수동태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 좀 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풀었을 때 좀 더 작업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또한 적중을 해서 충분히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학생은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교과서의 문법 문제인데요. 교과서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네요. 바로 밑줄을 그어 놓은 다음에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올바른 게 무엇이냐, 물론 또 다른 시험지에서는 또 뭐 틀린 게 무엇이냐, 또는 올바른 걸 2개 골라라, 또는 틀린 걸 2개 골라라, 이런 식으로 1개 또는 2개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별말이 없으면 답이 1개입니다. 이것은 외워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약간의 변조는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의고사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는데요. 모의고사에 한 지문이 있는데요. 이제 경복이 모의고사 시험을 낼 때는요, 주로 어려운 내용의 모의고사 지문을 뜯어와가지고 거기에 내용 파악을 잘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내시고, 내용 파악의 또 이제 관건이 뭐냐면 어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어휘로 내가지고 A, B, C 구멍을 뚫어놨어요. 뚫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알맞은 어휘의 쌍을 고르는 건데요. 여기서 B에 있는 어휘가 실제 지문과는 다른 단어가 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문에 있던 단어는 함정인 거고, 그리고 그 실제 지문의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들어있는 게 답이 됐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동의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복은 동의어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요. naturalized란 말을 innate, inherent, inborn 이런 식으로 동의어 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실제 시험지에는 이런 단어로 바뀌어 나온 거예요. 자, 또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역시나 어려운 그 내용의 지문을 데려와가지고 모의고사 또 어휘를 빵꿀 뚫어 놓은 건데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다행히 밑에 보기를 줬어요.
보기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단어를 골라다가 데리고 와서 써라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약간 그 틀어서 영영풀이를 준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의 머리 글자만 주고 나서 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variation이 있습니다. 약간 변형도 있긴 하는데요. 이 정도면 순한 맛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외우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빈번히 출제되는 빈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바로 어떤 그 빈칸을 채워라, 뭐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하는 그런 빈칸 채우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 어떤 요약문 문제 있죠. 40번의 요약문 문제라든가 제목 고르기 문제라든가 주제 고르기 문제, 요지 문제 이런 그 수능형의 그런 객관식 문제들을 그 객관식 문제를 데려다가 시험지에다가는 주관식 문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답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영작을 하게 하는 건데요. 아래에 보기를 좀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활용하여라. 활용이 들어가면요, 보통 동사를 활용하는 건데 아시죠? 이제 뭐 s를 붙이네, 마네 이런 거라든가 또 능동을 쓰느냐, 수동을 쓰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이미 이제 내신 공부할 때 그 모의고사의 그런 이런 주요 문제들의 답을 일단 외우는 걸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복의 트레이드 마크, 바로 어휘부교재에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자, 어휘부교재에서 고르기와 예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 이 A, B, C, D, E가 되어 있고요. 자, A에 어떤 예문의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그 단어를 이 아래 보기 한 10개 넘는 그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데려다가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휘부교재에 있는 예문이 있겠죠. 그 예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 보통 이제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한 4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 많아요. 경복은 교과서도 양이 많고 모의고사 2개나 나오니까 양이 많고 그리고 어휘책까지 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험입니다. 자, 드디어 어휘부교재에서 영영풀이의 스펠링 쓰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서술형의 킬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관건이 될 텐데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B번에 보시면 to 빈칸 someone from doing something means to prevent them from doing it, although they want to do it.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걸 막아버린다 그런 느낌인데요. 바로 to 뒤에 I가 그 머리 글자로 나와 있거든요. 바로 I로 출발하는 단어를 써라 그거죠. 그다음에 이 뒤는 그것의 영영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정답은 inhibit, 억제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inhibit을 뜻을 알아도 이 영영풀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독해이기 때문에 그런 독해 부분에서 또 이제 걸리게 되면 또 풀기가 힘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단어를 외웠어도 막상 그날 현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시험 끝난 다음에 아, 맞다, 이제서야 기억이 난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복습과 연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휘부교재에서는요 또 뭘 잘 내냐면요 혼동어를 많이 냅니다. 굉장히 뭐 비슷한 그런 글씨라든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들끼리 묶어놓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proceed와 precede가 있어요. 자, proceed를 써놓고 이 precede의 뜻으로 잘못 붙여놓으면은 뜻풀이가 잘못된 것이겠죠. 다음 conceive, perceive, deceive, receive 뜻 다 구별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simultaneous, spontaneous 헷갈리죠, 그렇죠? 비슷하니까. 자, 이렇게 분명히 헷갈리는 단어들이 이게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나오니까 단어를 정말 자세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마무리로 경복의 특색을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고난도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변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원리를 알면서 대처를 해야 한다. 다음 모고, 즉 모의고사의 내용 파악을 고난도로 출제를 하시는데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뭐 빈칸을 뚫어서 단어를 채우라는 둥 또는 뭐 단어의 쌍이 맞는 게 뭐냐는 둥 이런 식으로 내신다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복화, 부교재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려 2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요, 2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특색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복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